지금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눈 건강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눈에 좋다는 식품과 영양제를 이 앞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희가 한상 차려놨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식품부터 쭉 보실까요? 브로콜리, 케일, 토마토, 당근 이렇게 가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가보시면 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접시 더 차려놨는데요. 호두, 호두 달걀 그리고 네, 그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씨앗 종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 교수님?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 이것은 눈에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황반 변성이 있는 어르신들 4,000명을 15년 동안 매일 영양제를 먹게 해서 그 눈 상태를 본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루테인이라고 하는 게 알려졌어요. 루테인을 포함해서 한 10가지 성분을 잘 섭취를 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데 그 루테인이 어디 있냐면 채소의 초록색 색소에 있습니다. 이 채소 중에서 예전에는 시금치가 가장 많다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케일이 가장 많다고 돼 있고요. 그냥 흰색 채소 모든 거에 다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네, 채소, 과일, 견과 드시면 모든 눈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요즘에 루테인이 들어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은 영양제보다 실제로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게 식품 그대로. 네네네. 논문에 보면 10배 이상 더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요. 예. 네, 직접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 영양제, 교수님. 보충제보다는 천연식품으로 우리 성 교수님은. 근데 이제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블루베리를 6개월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왜 네. 눈내장이 나빠졌나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눈내장 안약을 안 쓰셨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모든 치료의 원칙은 일단 처방한 대로 약을 잘 쓰셔야 되고 정기 검진 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눈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당량의 물을 잘 마시는 것도 네.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식습관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눈 건강법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눈 건강의 독, 자외선을 차단하라. 이 교수님. 네,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래는 자외선은 완전히 눈으로 못 들어오게 차단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외선이 피부에 암을 일으키듯이 우리 눈 속 망막의 시각 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차단하는 장치가 망막에 있는 노란 색소고 그거를 루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테인은 또 채소의 초록색 채소의 색소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 과일을 잘 드시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어떤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에 야외로 나가시면 굉장히 자외선 센 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눈 부릅뜨고 지키자 심형질환 예방법 두 번째입니다. 5010 눈 건강 법칙을 지키자. 5010 뭔가요? 눈을 사실 많이 쓰면 쓸수록 망막에 있는 옵신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주고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완전히 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계속 눈을 쓰면 이 단백질이 끝없이 소모가 되고 끝없이 재생은 되겠지만 소모가 돼서 50세 이후에 그 분해 과정이 잘 안 돼서 노폐물로 남으면 황반 변성이라는 병이 생길 위험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쓰지 않도록 한 50분 사용하면 10분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눈만큼 쉬지 않고 일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눈에게 좀 휴식을 주자고요. 마사지법과 운동법 준비했습니다. 운동처방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저도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 건강 체조 좀 배워보실 텐데요. 먼저 안구 마사지라고 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서 하실게요. 이것도 앉아서. 네. 우리가 눈썹과 눈알 주변을 마사지하듯이 눌러주실 텐데요. 네, 우리 눈뼈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눈 그래서- 두덩이를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썹과 눈알 위에 있는 눈뼈 주변을 약 3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네, 그래서 눈 알은 위에서- 누르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눈 알을 누르게 되면 우리 망막 열공이나 출혈이 생기는 분들이 큰일 나죠.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네, 눈뼈 주변 네, 위에서 아래, 안에서 밖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우리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네, 우리 관자놀이 있잖아요. 관자놀이. 네, 관자놀이를 압박하듯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네, 피로 회복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눈뼈 마사지와 관자놀이를 반드시 또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원근 운동법인데요. 네, 손가락을 우리 눈앞 30cm 거리 앞에 두셔서 네, 10초간 가까이 있는 손가락을 응시할게요. 보고 네, 본 다음에는 우리 2m 이상 사물 있는 곳을 멀리 바라보는 거죠. 멀리 바라보셔서 10초간 유지하실게요. 집에서는 현관문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손가락을 10초간 바라보고 이후에 우리 2m 이상 멀리 있는 사물을 10초간 바라보는 동작을 15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시력 관리와 눈의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느낌 차인가요? 굉장히 눈이 시원해진 느낌, 잘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뼈 마사지와 이 원근 운동법을 수시로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이상입니다. 배웠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1시간 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눈 운동 좀 하시면서 눈 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눈 건강 지키는 방법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안약은 처방받은 안약만 쓰자 나왔습니다. 성 교수님.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약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약을 쓰는 그 기간, 타이밍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약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거 우리가 염증 치료할 때 꼭 넣어야 되는 약이지만 그 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장기간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백내장, 녹내장, 바이러스성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안약 아깝다고 나중에 임의로 다시 쓰는 일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쓰자. 어떻게 써야지 똑똑하게 쓰는 네, 거죠? 스마트폰을 밤에 많이 쓰게 되는데 맞아요. 밤에 굉장히 밝게 해서 쓰게 되면 우리 눈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망막에는 노폐물도 쌓일 수 있고 황반 변성의 위험도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불빛을 좀 약하게 하거나 필터를 써서 좀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한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40 넘으면 1년에 2번 안저 촬영을 하자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 원래 40세가 되면 노안이 시작되는 그 인생 전환기 때 대한망막학회에서는 한 번씩 눈 검사를 꼭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눈 검사를 하면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검사가 안저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40세가 된 분들은 가까운 안과에서 한 번은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네. 2번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눈 건강법들 살펴봤고요. 10시 54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질문들 한번 풀어볼까요? 어머니 동공에 하얀 반점 같은 게 나타나서 안과에 갔어요. 정밀 검사하는 거를 거부하시는데 백내장일까요? 악상편이라는 질환도 있던데 익상편? 익상편일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것도 실명이 되나요? 저는 익상편이라는 것도 네, 처음 들어보고 저도 처음 이거 들어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성 교수님? 네, 동공에 하얀 반점 같은 게 생기셨다 그러면 그 위치가 만약에 동공이라 그러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익상편이라는 건 이제 날개 익자 모양 상자를 서서 이렇게 날개처럼 이제 검은 눈동자를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질환은 아닌데 그게 이제 각막 그러니까 중심부까지 오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로서 제거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네,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좀 정확한 검사와 진단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궁금증 알아볼게요.
저는 62세 된 여성입니다. 오른쪽 눈에 비문증이 생긴 지 10년도 더 됐어요. 화장실에 타일이 흰색이라 검은 점이 옆에서 떠다니는데 아주 작아서 평상시에는 잘 인지를 못하고 사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요? 신경 쓰입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불편한 부분은 없으시지만 이게 계속 보이시나 봐요. 이거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비문증은 40세에 노화가 되면서 눈 속에 있는 풀 같은 물이 물로 바뀌는 과정 중에 남아있는 풀들이 뭉쳐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네. 그랬죠. 사실은 이게 망막에 구멍을 만들거나 망막에 영향만 주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망막에 구멍을 만들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풀은 전부 다 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불편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뭐 잊혀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는 한 번쯤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병원 가보시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라섹이나 라식한 사람 녹내장을 제때 발견하기 힘들다는데 맞나요? 정말 그런지 속설인지 궁금합니다. 송 교수님, 예. 네, 이게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막을 깎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안에 아까 안압이라는 게 중요하고 안압 측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각막을 이렇게 깎아버리게 되면 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안압이 괜찮겠거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식, 라섹한 부분들은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근시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시신경이 좀 약해져 있어서 이게 녹내장이 아닌지 이렇게 좀 감별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